Let's go. But here we go now. Batman scoop on the mic, mixing the mix on the wheels of steel. This is what I was fucking born to do. Let's go. One, two.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매번 오랜만이야. 제가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영상 올리는 게 조금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목소리로 또 인사드려요. 자, 오늘 물건은 제가 뭐 아주 추천한다 이런 물건이 아니라 원래 영상을 오래전에 찍었는데 이게 후순위 매수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가 무익녀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법원에서 이제 채권자에게 매수 신청 통지를 보내고,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본인이 사겠다 하면 매수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소개를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물건 사진에서 보시면 대상 물건은 이 오른쪽에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요 다가구, 얘도 지금 같은 소유자예요. 그래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물건도. 그리고 채권자도 후순위 같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가구가 한 개가 아니라 이제 이 두 개가 각각 따로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딱히 물건을 추천한다, 이렇기보다는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의 특징은, 자, 다가구인데 선순위 전세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서 1회 유찰이 된 이후에, 매수 통지를 한 그런 물건이에요. 자,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1,662번이에요. 강릉시 교동이고요. 강릉대로에 약 35m 폭이거든요. 이 강릉대로의 대로변에 위치한 다가구예요. 좀 소음적으로는 생각해보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큰 대로변에서 접근성은 아주 좋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가가 16억 6,937만 9,640원인데, 1회 유찰돼서 70% 금액으로 11억 6,856만 6천원에 지금, 최저 입찰까지만, 이게 지금 8월 26일 날 유찰이 됐고, 다가오는 10월 7일 날 진행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얘가 최저 입찰가가 아니죠. 왜 매수 통지를 했으니까. 12억 5,688만 4,900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따져봐야겠죠. 최저 가격이었으면 좋았겠지만,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최저가는 12억 5,688만 4,900원보다 더 높게 써야 돼요. 그래야 낙찰을 받는 거고, 그 이하로 쓰게 되면은, 이 후순위 채권자, 이분이, 본인이 이제
낙찰받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요. 가구 수가 11가구고요. 주 용도가 단독주택, 지상 4층이고요. 자, 건폐율이 54.93%, 용적률이 156.16%. 자, 대지 면적이 360제곱미터. 이렇게 되죠. 건축 면적이 197.76제곱미터. 사용 승인일이 2018년 3월 12일이에요. 지금 7년차, 만 6년 지났죠. 그리고 승강기가 있죠. 승강기 한 대.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자주식으로 해서 열대 옥내.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면요. 여기가 강릉대로죠. 강릉대로. 강릉대로에 대로변 옆인 거고요. 강릉 고속터미널 있고요. 버스. 여기 강릉역이 있고요. 교동의 약간 아래쪽이죠. 이쪽이 교동. 이렇게 교동의 아래쪽에 있고, 교동 주공 아파트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교동 주민센터, 여기 이동 주민센터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적십자 사거리에 남서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주민을 해볼까요? 주민을 해보면 지금 위성지도를 보면 대상 물건 나온 게 애니빌 이거고요.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게 다원빌 해서 요 두 개가 소유주가 같고 지금 후순위 채권자도 같아요. 선순위 그 근저당도 같고요. 그래서 둘 다 후순위 채권자가 지금 경매를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과 배당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물건처럼 다가구에 최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때, 이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독 다가구 주택이,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만 미치고 토지에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이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다가구에서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중요하죠. 왜냐면 임차인들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아파트 등에 설정된 전세권처럼 임의 경매도 신청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신청이 되었더라도 건물 전체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전세권이 우선 변제를 받는 거지, 토지에 대한 대금은 일반 채권자와 같이 우선 변제권이 없이 동순위로 안분배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다가구에 들어갈 때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는 건물에만 설정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임차권이 오히려 유리하죠. 왜냐하면 토지하고 건물에 모두 미치니까요. 임차권은. 대상물건의 토지의 등기상 요약을 한번 볼까요? 자, 단독 소유고요. 채무자 단독 소유고. 가장 빠른 최선순위 설정을 보면요. 지금 2022년 5월 19일에 강릉 원예 농업협동조합에서 설정한 근저당이 최선순위가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거 이후로는 다 근저당들이고 가압류고 하니까 그 이후의 권리들은 다 말소가 되는 거죠. 자, 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볼까요? 건물. 자, 단독 소유고요. 채무자. 갑구나 을구의 가장 빠른 설정을 보면 전세권 설정이 2018년 5월 23일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아까 토지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 있었고 지금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권리로 보면은 이렇게 근저당이 강릉원예 농업협동조합으로 2022년 5월 19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토지에는 가장 빠른 그 근저당 설정이었죠. 이 대상 물건은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바로 전에 공부를 했듯이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할 때, 특히나 다가구 임차인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이 전세권이 아무리 최선 순위로 있더라도 걔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할 때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경매를 신청한 분이 누구냐? 이분이거든요. 이분 이모 씨. 그러면 이모 씨가 무익녀가 안 돼야 이 경매가 의미가 있잖아요. 본인이 채권 회수를 하고 싶어서 지금 경매 신청을 한 거니까. 그러면 임차인을 제외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분 앞에 지금 있는 게 이 전세권 8천만 원이랑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이거 지금 9억이 넘는 그 토지하고 건물에 잡혀져 있는 근저당이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경매 신청한 이모 씨 채권자인데요. 그럼 그냥 이것만 봐도 이 두 개만 봐도 지금 10억이 되잖아요. 10억. 자, 임차 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건 태인 경매 정보고요. 아까 전에 전세권이 2018년 5월 23일이었거든요. 걔가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잘못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요. 이게 2020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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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020년, 2024년,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이 모든 임차인이 다 대항력이 없는 것처럼 권리 분석을 하게 돼요. 전세권, 건물에만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을 만약에 잘못 분석을 해서 그게 말소 기준 등기라고 잘못 분석을 하게 되면 모든 임차인들이 다 당역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싸 좋다 하고 그냥 다 명도하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토지하고 건물에 둘 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강릉 원예 농협 2022년 5월 19일 설정 2022년이에요. 그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권리 분석을 하면 2022년 5월 19일 전에 전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다 대항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배당이 되면 다행이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 인수가 되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분들 여기 두 분 여기 보이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배당도 안 받고 그냥 인수하겠다. 인수를 해야 돼요. 그대로 살겠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모르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얼마인지를 우리가 가늠을 어떻게든 해보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세권을 잘못 당역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증금 전체를 인수하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시고 낙찰을 받으면 나중에 인수 금액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다가구인데 건물에만 전세권이 있는 이런 경우에 물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볼까요? 자, 법원에 경매 신청해서 절차한 경비,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이 먼저 배당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아까 전세권이 2018년도에 되어 있으니까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 대해서 먼저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 확정일자를 빨리 받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선 변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이 근저당이 배당이 되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채권액이 9억 2,400인데 배당금이 지금 8억 5,149만 원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배당표는 최저 입찰가로 낙찰이 됐을 때에 대한 배당표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나머지 임차인에다가 근저당 실제 임의경매를 신청하신 분이 최저 입찰가로 하면 배당금이 0원이 되는 거예요. 12억 5,688만 4,900만 원
미만으로 낙찰이 되면 이분이 이 대상 물건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안타깝죠. 왜 안타깝냐? 후순위 채권자가 아니라 선순위 채권자가 강릉 원해농협이 경매를 신청을 했더라면 더 많이 유찰돼서 저희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후순위가 경매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 후순위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배당을 받고 경매 신청한 후순위가 무익료가 안 됐을 때 이 경매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건물도 준신축이고 대로변에 있고 위치도 좋고 그런데 아쉬운 점은 후순위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 매수통지 금액 자체가 더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아쉬운 물건입니다. 실거래가를 한번 좀 알아보면요. 여기 우리 대상물건에서 강릉대로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조용한 동네겠죠. 여기서 좀 안쪽에 들어가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다가구가 요 4개가 매물이 어떻게 되냐면 2020년 6월, 2020년 6월, 2021년 6월 요때는 대지가 88.5평에 건물 155평에서 2016년식이거든요. 사용 승인이. 실거래 평당가를 보면요. 2020년에 지금 거래가 됐을 때 평당 1222만원, 평당 1165만원, 그리고 2021년 6월에 했을 때는 평당 1188만원. 그러니까 요때는 20년과 21년에 여기 다가구가 조금 저렴하게 매매가 됐죠. 근데 최근에 24년 3월에 여기 비슷한 이 지금 네 개의 다가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연식이랑 평수, 이런 건물 평수, 대지 평수가요. 24년 3월인데 1485만원, 평당 1485만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대상 물건을 봤을 때 토지가 108.9평이고 건물이 170평이잖아요. 그리고 2018년 사용 승인이 됐는데 만약에 매수 신청 가격으로 해서 평당가를 따져보면 1152만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근에 여기 됐는 걸로 보면은 실거래가 1485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물로 나온 걸로 보면은 다가구가 교동에 있는 다가구가 1600만원에서 1800만원 평당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감정은 지금 평당 1500 정도로 해서 지금 감정이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가구가 매물이 이제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거고 실제 이제 올해 3월에 평당 1485만 원으로 지금 매매가 됐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장점이 있다고 하시면 이 매수 신청 가격보다 더 높게 입찰을 하시면 낙찰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봤지만 임차인들 중에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보증금은 인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실제 그분들이 보증금 얼마에 들어가 있는지 혹은 가장 임차인인지 아니면 진성 임차인인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꼭 입찰을 하셔야 돼요.